자, 14강인데요. 사회계층 현상의 이해라는 단원입니다. 자, 이 단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요. 물론 시험 문제 단골로 나오겠죠. 우리 2015년 지방직, 2015년 국가직에서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관련된 문제가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요. 자, 사회계층화 현상을 이해할 때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그겁니다. 사회는 불평등하다. 예, 불평등하다는 전제를 깔고 사회계층 현상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왜 사회가 불평등하냐? 결국 사회 불평등이 사회계층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다시 사회 불평등 현상이 사회계층화 현상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요. 사회적 희소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무한한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죠. 부,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그렇죠? 관계 속에서 불평등하고 그것이 서열화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능력의 차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서로 가지고 있는 능력 차가 서로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스포츠 선수, 유명한 스포츠 선수의 뭐 자녀들 같은 경우는 운동신경이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능력의 차, 그렇죠? 자기가 또 관심도 이런 거에 따라서 불평등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미 사회적으로 불평등 구조가 이미 결정됐다는 겁니다. 이미 내가 태어날 때부터 누구는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누구는 손가락 빨고 태어나고 이미 부모님의 환경, 부모의 가정 배경에 의해서 이미 불평등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평등의 이유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이 사회계층화 현상을 이해할 때 상당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원인이 있고요. 자, 경제적도 불평등하고 정치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정보 불평등 형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사회계층화 현상을 우리가 사회 불평등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회적 희소가치의 불평등한 분배로 개인이나 집단이 서열화되어 있는 현상을 사회계층화 현상이라 하더라. 왜 그러냐? 희소성, 능력, 또 분배 구조에 의해서 불평등하더라. 원인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회계층화 현상과 관련된 이론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계급이 있고요. 계층이 있습니다. 일단 결론. 계급을 자, 관점으로 보면 갈등론적 관점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계층은 기능론적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이 계급과 계층을 이해할 때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계급은요, 딱 하나,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자, 나누고 있습니다. 경제적 요인 하나로 인해서, 즉, 이론론적 관점이 되는 거죠. 자, 사회는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이미 불평등한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고대 사회에 주인이 있고요. 고대 사회는 노예가 있겠죠. 봉건 사회에서는 영주가 있을 거고요. 농노라는 지위를 갖고 있는 농민들이 있었겠죠. 근대 사회는 자본가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노동자들. 사회는 이미 이런 관계가 어떤 관계? 대립적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과정에서 불평등이 등장했다는 것이죠. 우리 황금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살면서 모든 성현들이 말씀했던 얘기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은 목을 갖고 더 많이 행복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게 맞는 거잖아요. 열심히 일하는데 다 얘네들이 착취하고 억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불평등하다는 겁니다. 이미 경제적 하나 이미 생산수단이라는 것을 소유한 사람에 의해서 사회는 불평등하다고 보는 것이 계급이죠. 그러면 관계가 좋을 리가 없겠죠. 적대적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구조는 대개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겠죠. 자, 그 사회에서 가진 사람들, 우리가 자본가라고 할 수 있죠.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노동자 계급 간의 적대적 관계. 그런데 그 계급 간에는 대단히 단결력이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회를 보는 관점, 즉 사회계층을 보는 관점이 대개 이분법적으로 사회의 계층을 보고 있는 그런 관점이 바로 계급론이 되는 거죠. 딱 경제적 요인을 통해서 자, 불평등을 설명하고 있고요. 계층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 다양하더라. 하나의 요인 가지고 불평등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정치적 요인도 있을 거고 경제적 요인도 있을 거고 사회 문화적 요인도 있을 거죠. 그런 다양하게 서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요인을 가지고 불평등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정치는 권력을 갖고 있는데
경제적으로는 거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학벌은 또 높을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 지위불일치 현상에서 졸부 같은 것이 가장 대표적인 계층을 설명할 때 나오는 대표적인 이론이 되는 것이죠. 자, 보시면요. 그래서 계급은요, 지배와 피지배 간의 갈등이 불가피하더라. 자, 각 계급의 의식은 강할 수밖에 없고요. 계급 간의 이동은 어렵다. 하지만 계층은요, 수직적으로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 분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만큼 계급 의식과 적대 의식이 약할 수밖에 없고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지위불일치 현상 있죠. 아까 했던 졸부 같은 그런 지위불일치 현상을 설명할 때는 계층론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관점을 볼까요? 관점. 자, 기능론은요, 당연히 불평등은 사회 발전에 필수 불가결하다는 겁니다.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 서열이 나눠진 건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야만 사회가 좀 더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기능론의 가치 배분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험 공부하고 있죠. 수험생들, 공무원 시험이 대단히 공정한 시험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당연히 합격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학벌, 이런 거 가지고 만약에 공무원 시험을 결정한다고 한다면 누가 그걸 쫓아가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쪽은 기능론은 당연히 불평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이 나눠줘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보는 겁니다. 갈등을 그렇게 보잖아요. 이미 우리 사회의 지배 집단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미 모든 것들은 다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공무원 시험도요, 어머님, 아버님의 경제적 능력이 공무원 시험을 결정한대요. 왜? 학원 다녀야죠. 그리고 강의 들어야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있어야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결정됐다는 거죠.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은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대요. 그게 바로 갈등론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권력, 가정 배경 등 사회적 요인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배분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자, 기능론은 그것이 사회 발전에 크게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 하지만 기득권을 대변하고요.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정 환경이나 배경 이런 것들의 영향력을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갈등론은 사회 발전에 있어서 사회 구조의 변동이 중요하다.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사회가 좀 더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죠. 자, 비판은 결국 뭐죠? 자,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노력 이런 것들을 좀 무시하고 있는 그런 것이 갈등론의 비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능론과 갈등론의 관점, 요것이 바로 불평등, 사회계층화 현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기능론과 갈등론, 계급과 계층에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설명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단어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본서를 충실하게 좀 더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4강 사회계층의 이해, 사회불평등 현상에 대한 걸 설명해 드렸는데요. 요 내용은 매번 공무원 시험에는 거의 단골로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나올 수가 없는 내용이야.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단어니까 여러분들 철저하게 정리하시고 넘어가셔야 될 단어라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립니다. 내년에도 출제되고요. 내후년도 출제됩니다. 수능을 본 수험생들은 아실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